네, 미친토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적은 돈으로, 적은 비용으로 영화 찍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를 찍을 때 이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략, 최소 비용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당장 제가 가진 사비로 그러니까 독립영화 찍을 때, 독립이라는 게 사실 어디로부터 투자를 받지, 외부적으로부터 상업적인 자본의 투자를 받지 않고, 그 개인이 찍는 어떤 영화를 독립영화라고 합니다.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비로 지원을 받아서 찍는 방법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필름 게이트 사전 제작, 그 단편 영화 사전 제작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한 작품당 600만 원 해가지고 다섯 작품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매년 봄에 이제 그렇게 하던데, 그리고 이제 지역 영상위원회 사전 제작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각 지역별로 이제 영상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전으로 제작 지원하는 게 있고, 영화제 사전 제작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영화 아카데미, 유명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장편 연구 과정으로 연출하고 그럴 때 이제 그쪽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원 중에서 이제 이런 영화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 콘텐츠 전문 대학원 장편 제작 과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외에도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이렇게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찍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또 지원 중에서는 어떤 개인으로부터 조금씩 투자를 받아가지고 영화를 찍는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리고 어떤 독지가로부터 영화에 관심 있는 아니면 어떤 투자자, 외부 투자자긴 투자자인데 소액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 비용에는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인건비,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스태프들 있잖아요. 촬영, 조명, 녹음, 분장, 의상, 기타 등등 모든 스태프들이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조명, 녹음 쪽에 이제 장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비 비용도 무시를 못하죠. 촬영, 조명 장비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비용, 교통비, 로케이션 제작비, 미술, 기타 등등의,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행 비용이 또 있습니다. 현장 촬영을 진행시키려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비용을 아끼려면 당연하게 이제 스태프들, 그러니까 감독이 이런 카메라 들고 혼자서 이제 배우와 함께 찍으면 됩니다. 근데 감독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촬영 기술로부터 시작해서 조명까지도 조금 알아야 되고, 동시 녹음을 현장 녹음, 배우 돼서 녹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서도 사람들 밥 때 제때 챙겨줘야 되고, 사람들 태우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전부 다 혼자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누가 지나가면 지나가지 말라고 감독이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가 그래서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기성전 브이로그라는 이제 브이로그 스타일의 단편 영화, 단편 드라마 인터넷에 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 찍을 때 제가 혼자 한 적도 있어요. 옆에 이제 도와주신 분이 한 분 계실 때도 있고, 제가 혼자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옆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이제 배우분에게 드리는 약간의 이제 페이라고 할지 아니면 교통비라고 할지 그런 부분하고, 그 외에 진행 비용, 식사 비용 그 정도였죠. 그 외에는 소품 잠깐 들어가는 거, 그 정도 비용만 들이고도 제가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이런 장비들 다 가지고 있고, 촬영 조명 장비들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동시녹음을 예전에 직업적으로 해봤고, 하나는 또 직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조명 상식, 그러니까 조명팀에서 하는 조명 말고,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조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해야 돼, 편집할 때 사운드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혼자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걸 하는데 10년 이상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경험을 통해가지고 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독립영화를 찍을 때 굳이 비싼 장비를 쓰시지 않아도 돼요. 예, 쓰시지 않아도 되고, 가령 이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쓰는 캐논 200D라고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렌즈를 번들 렌즈 쓰셔도 되는데, 단렌즈라든지 아니면은 1750, 1755 같은 이제 f2.8 조리개가 좀 좋은 줌 렌즈를 쓰시면은 그걸로 독립 영화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질 좋은 최근에 나온 소니 카메라는 300만원짜리 카메라에 렌즈도 개당 200만원짜리 렌즈 써도 되긴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자금이 여유로울 때 그렇게 쓰면 좋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영화 찍을 때는 캐논 A7S의 번들 렌즈 혹은 캐논 F2.8 2470 줌 렌즈가 있습니다. 걔를 좀 쓰는 편이고, 뭐 간단하게는 브이로그 할 때라든지 간단하게 찍을 때는 캐논 200D, 지금도 200D를 찍고 있지만 200D를 쓰고 있습니다. 예, 도면 영화, 뭐 단편 영화 찍을 때 200D를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국내 어디 영화제 제출해도 예, 상관없죠. 핸드폰으로 사실 찍어도 되긴 됩니다. 찍어도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하지? 일단 영화를 찍을 때는 24프레임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영화제 제출할 때 DCP 출력을 떠야 되는데 그게 24프레임이고, 사실 한국에서 이제 영화 프레임 기준 수가 24프레임이라서 그게 30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그냥 평범하게 유튜브 찍을 때 30프레임으로 찍은 걸 나중에 24프레임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중간에 프레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적으로 영상을 쓰기가 힘든데, 그래서 24프레임으로 찍어 놓는 게 좋고요. 영화 찍을 때는. 왜냐 그러면 이게 쓰지는 않아도 인서트 컷 하나라도 나중에 이제 영화 찍을 때 그 컷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찍었던 걸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면 가져오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24프레임으로 찍어야 되는데, 핸드폰 기종 중에 24프레임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제 핸드폰도 이제 갤럭시 S6고 S7, S8 전부 다 찾아봐도 30프레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G7S Mark I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포커스를 이제 수동으로 좀 해야 될 때가 가끔 있고, 원래는 영화는 다 수동으로 포커스를 하는데 그래도 수동을 하기가 좋은 카메라가 좀 필요하겠죠. 이제 아무튼 뭐 카메라야 뭐, 그래서 보면 이제 감독님 중에 정가영 감독님이라고, 이제 저도 비치 온 더 비치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온 단편들이 있어요. 그분이 찍으신 게 뭐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이 영화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조인성이 저보다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질투가 나가지고 그거는 좀, 그 외에 극장 미림이나 뭐 처음 내가 어땠어, 뭐 캐스팅 뭐 이런 영화들이 쭉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재기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좋고 발랄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영화에서는 아이디어와 대본 쓰는 실력, 창의력, 이게 핵심이지, 장비나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하지? 그런 거는 제작이 여건이 될 때 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진짜 아이디어와 대본으로 승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면 최근에 그 한국 영화가 뭐 망하고 있다, 한국 영화가 왜 이렇게 내용이 재미가 없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장비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장비는 헐리우드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명 장비, 뭐 촬영 장비 뭐든 다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스토리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내러티브는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몰라요. 하지만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멜로디를 뽑아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본은 그게 안 돼. 글이라는 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대본 내용과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기가 아주 특출나거나 표현 기법이 아주 좋거나, 뭐 하여튼 새로움이나 어떤 감동적인 흥미로운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정 돈이 없으면은 제일 저렴한 카메라 중에 예전에 캐논 550D라고 예전에 나온 카메라가 있습니다. 나온 지가 꽤 됐죠. 한 10년 됐나요? 그 카메라도 제가 써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거기다가 그런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장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작은 조명을 한 2개 가지고 다닙니다. 촬영할 때는. 물론 총 5개 정도 조명기가 가지고 있어요. 뭐 LED 한 요 정도 되는 LED, 작은 LED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조명을 넓게는 못 치지만 그냥 좁은 데서 살짝 비춰주는 정도로는 그렇게 쓰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건 다 해봤자 얼마 안 해요. 요즘에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제가 산 게 하나는 12만원, 하나는 17만원 주고 사고, 다른 거 하나는 3만원 주고 사고, 뭐 그렇게 주고 사가지고, 뭐 그렇게 비싼 한 20만원만 줘도 어느 정도 해결될걸요. 물론 이제 배터리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편집이 중요하죠. 편집이 본인이 이제 직접 익혀가지고 하면은 좋습니다. 본인이 해야 되겠죠. 또 누구한테 맡기면 돈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 맡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편집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은 이제 편집 중에 사운드 편집이라고 있는데, 믹싱이나 이런 거는 약간 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제 채널에 좀 올리긴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상업 영화는 사실 그런 과정들 전부 다 거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유튜브에서 단편 영화 보면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다른 인물을 비추잖아요, 카메라가. 그럴 때 보면은 막 중간에 소리가 끊겨요. 막
슉 하는 소리가 없어졌다가 이쪽에 빵빵 밖에 차도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하니까 냉장고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믹싱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영화를 보던 사람이 집중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시끄러운 도로가에서 녹음을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들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대충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영화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도 그럴 경우를 저도 가끔 봐요. 근데 후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사실 후시 녹음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촬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이제 독립영화 감독은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남한테 신세를 져야 되는데 아니면 스태프들을 그렇게 어쨌든 비용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서 다 많은 걸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줄여갈 수도 있죠. 그 뭐 본인이 뭐 조연이 필요하면 본인이 출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기기 만지는 거 좋아한다면 카메라 촬영하는 거 좋아한다면 촬영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조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조명을 비추고 하다 보면은 조명이 없을 때보다는 있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밤에 밤거리에 보면 살짝이라도 비춰 주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동시 녹음은 좀 약간 테크닉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를 사람 말하는 사람 입에다가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지고 녹음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화면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영화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입에 한 40, 50cm 마이크가 떨어져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가까이 뭐 옆에 이제 브라켓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놓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 이제 마이크가 놓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뒀는데 아무튼 조용한 실내에서는 이제 한 요 정도 컷을 찍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가까이 있으니까 카메라에 꽂은 마이크를 촬영 기사들은 보통 이제 프론트 마이크라고 이야기해요. 프론트 마이크, 가이드 마이크, 프론트 마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긴 됩니다. 사실 나쁘진 않아요. 어떨 때는. 근데 이제 실내라도 사실 냉장고 그 술집에 가면 냉장고 들어가지 옆에 TV 소리 나오지 막 그 냉장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술집 안에 들어가 보면 고기 들어가 있는 냉장고, 음료수 들어간 냉장고가 저기서 울리고 쫙 구석에서 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절대로 꺼서는 안 되는 뭐 커피숍에 가면 얼음 만드는 그 제빙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저기 가면 환풍기 소리 있고 저기 가면 에어컨 소리 있고 저기 가면 이제 전등이 켜져 있는 데서 험벌 하는 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들은 사실 시끄러워가지고 거리가 마이크가 이제 배우로부터 한 1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좀 시끄러워요. 무슨 소리인지 좀 들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붐 마이크를 써야지 이제 보통은 소리가 좋습니다. 붐 마이크를 쓰는 게 이제 인물한테 마이크를 가까이 넣기 위해서 쓰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붐 마이크인데 붐 마이크가 프론트 마이크보다 뒤에 있으면 붐 마이크를 쓸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붐 마이크를 최대한대로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 채널을 제가 이제 브이로그 기성전 브이로그 찍을 때 그 에피소드 3인가 거기 메이킹 필름을 보면 거기에서 붐 마이크 식으로 쓴 4만원짜리 마이크를 하여튼 모노포드에 꽂아가지고 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개념은. 근데 이제 동시녹음은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시녹음 촬영 조명을 이제 만약에 필요로 하면 촬영 기사를 한 명 섭외를 해서 그분이 촬영해주고 조명해주고 뭐 그러면 한 사람 구하고 그다음에 동시녹음도 한 사람 사실 필요하거든요. 영화 찍을 때는 한 사람 해가지고 최소 감독을 제외한 사람이 전문 스텝이 최소 2명은 있어야지 어떤 최소한의 영화 퀄리티 그러니까는 놓아줄 수 있죠. 촬영 많이 하신 분들은 조명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거든요. 또 그리고 캐스팅 문제가 있는데 사실 연기를 잘하는 배우 그러니까 그 일반인 이제 막 영화 연출 단편 영화를 처음으로 찍고 한두 번 이제 찍는 분들이 사실 전문 배우 잘하는 배우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분 또 베테랑 배우들은 대본이 좋거나 상업 영화 그러니까 제일 가거나 아니면 대본이 좋거나 영화제에 올라갈 작품이거나 영화제에 갈 확률이 높은 작품이거나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거나 최소한 커리어가 많은 감독이거나 뭐 돈을 많이 주는 현장이라거나 그렇게 되면 좋은데 경력도 적고 돈도 적고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대본 퀄리티도 애매하고 그러면 역량 있는 배우들이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 캐스팅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그래서 영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연출부, 상업영화나 뭐 독립영화나 어디든 연출부를 뛰어다니면서 몇 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우분한테 나중에 제가 영화 찍으면 좀 한번 참여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좋은 인상을 남겨가지고 다음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영화를 찍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예. 아무튼 이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기를 이제 막 어느 정도 배워 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그렇게 이제 연기를 배우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서로 배워 나가는 과정들이 되겠죠. 예.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본이다. 신선한 아이디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최우선이다. 상황, 시츄에이션이 재밌거나 캐릭터가 흥미롭거나.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본을 재밌게 쓰는 게. 최근 한국 영화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뛰어난 시나리오, 훌륭한 캐릭터 구축이 그렇게 힘든 거죠. 예. 그래도 처음 이제 영화에 도전하시는 분은 부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상의 작은 이야기라도 이제, 자기 자신이 출연하거나 또는 이제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하나 구현해 보면서 배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정일 수가 있어. 즐거운 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영균 문화재단 필름게이트 지원이 이제 그 600만 원이고 현장에 제가 그 현장에 몇 번 나가봤었는데 회차가 대략 3회차입니다. 3회차라는 거는 이제 3회차일 수도 있고 5회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대략 한 3회차에서 5회차 사이에 걸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회차라는 거는 이제 하루에 나가가지고 찍고 들어오는 그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3일치 뭐 그런 뜻인데 하루에 보통 그렇게 따지면 한 2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200만 원이라는 게 단편 영화하고 이제 아주 저렴하게 일해주시는 분들이 아주 적은 페이를 받고 해서 진행되는 게 그렇고 실제 다른 큰 현장들은 훨씬 몇 천만 원씩 이제 들어가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상업 영화로 가면.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갔을 때는 동시 녹음을 두 사람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시 녹음 기사 1명, 그 촬영팀 1명 내지 2명, 그리고 조명팀 1명 내지 2명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비값 플러스 장비값은 이제 장비라는 게 그 정도 되면 뭐 알파 7S2나 뭐 요즘에 알파 7 M3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좀 좋은 거라면은 뭐 C200 캐논 C200 같은 거 쓰고 C300 쓰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FS7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좀 좋으면은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조명 사실 조명팀은 조명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동시녹음도 동시녹음 기사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비 부분에서 조금 세이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기술 파트가 아닌 연출부 제작부는 이제 다 해가지고 한 2~3명 정도 감독을 도와줘서 슬레이트를 치고 누가 스크립트를 기록하고 조감독이 뭐 어떤 제작부가 누가 뛰어나가지고 식사 예약을 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조율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한 2~3사람 정도 최소한 필요해가지고 한 배우 3명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스텝 포함해가지고 전체 인원이 한 10명에서 한 12명 되는 게 그 가장 일반적인 이제 단편 영화 현장이죠. 예, 그러니까 전문 스텝이 참여하는 현장 중에서는 이제 가장 작은 규모가 그렇게 되고, 저도 뭐 이렇게 예전에 몇 번 제작품을 그렇게 찍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텝 인원이 더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영상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그 촬영 기사 경력, 영화 경력 10년쯤 되신 분이 찍는 거하고, 이제 막 배우는 분이 1~2년 된 분이나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찍는 거하고는 영상 퀄리티가 차이가 있고요. 동시녹음도 이제 동시녹음 영화과 넘어와서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하고 그 동시녹음 기사가 동시녹음 하는 거하고 소리의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퀄리티가 자꾸 떨어지다 보면 왠지 작품이 좀 못나 보이고 배우 연기도 왠지 똑같은 배우가 연기를 해도 영상 퀄리티, 음향 퀄리티가 좋으면 좀 더 좋아 보이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은 왠지 좀 영화가 좀 퀄리티가 좀 아쉬워 보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과 나왔던 사람들이 졸업 작품을 보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 스텝 배우분들, 전문적인 스텝들 초빙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작년 2017년에 제가 봄에 찍었던 우리 이웃의 탐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비를 털었는데, 금액은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영균 문화재단하고 비슷한 스케일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그때 적은 비용을 받고 뭐 일을 해주시고 또 일부 분들한테는 이제 품앗이 비슷하게 빚을 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빚을 좀 갚아야 되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최소 인원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라는 게 한두 번 찍어가지고 뭐 결말이 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화를 찍는 건 하나의 숙명과도 같은 우리가 즐기는 가장 큰 즐거움이자 쾌락이자 어떤
숙명이자 운명 같은 거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 한계 가지고 어디서 결과를 얻어오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자주 찍고 계속 찍으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장비 구입해가지고 거의 제가 다 한다든지 아니면 한두 번 정도 이제 제가 아는 그 스태프분들 모시다가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배우분들하고 하는 경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배우들입니다. 제가 영화 현장 동시농기사를 많이 다니면서 뭐 연기도 좋으시고 이미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받아놨다가 다음에 제작품 할 때 한 번씩 연락드리고 뭐 그런 경우고요. 그 촬영 기사님이나 그분들도 이제 제가 어떤 현장에서 대부분 만나가지고 뭐 저랑 좀 잘 맞거나, 제가 좀 사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떨 때는 좀 다른 분들한테 좀 안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고, 저도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좀 노력은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를 가끔 도와주시는 감독님들은 이제 주로 독립영화를 하는 독립영화 감독님들, 친구분들, 그 후배분, 인생 후배, 뭐 영화는 뭐 경력은 서로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친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3년인가 제가 이제 장편 영화의 어떤 동시녹음 기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화를 17회차로 찍었습니다. 그때 어떤 감독, L 감독님이라고 할게요. 그분이 30대신데 식사를 이제 그분 본가에서 어머니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식사를 먹었고, 그리고 잠을 그분 자취방, 감독의 자취방에서 잤습니다. 좀 열악하긴 열악했죠. 그래가지고 비용을 좀 절약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4천만 원으로 17회차를 찍었습니다. 그때 오디마크 3를 사용했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배우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찍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후배 감독님은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1억 원을 이제 지방영상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예산 관리에서 약간 좀 펑크가 나가지고 2천만에서 3천만 원 개인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그분하고 친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페이의 50%를 못 받게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괜히 믿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면이 전혀 없는 그 감독하고 안면이 전혀 없는 사람은 더 짜증나겠죠. 그 돈을 달라고 사실은 이제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줘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감독님, 제 후배가 거의 뭐 사기꾼 비슷하게까지 이제 몰리는 상황까지 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와, 진짜 이게 예산 독립영화, 특히 이제 사이즈가 한 1억 미만의 독립영화는 예산 관리를 진짜 칼같이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보고 안 좋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진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영화 혹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용 예산이 있으면 뭐 예비비 10%를 빼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괜히 이제 내가 저기 기사님 제가 50만 원 뭐 드릴 수 있다 그래놓고 나중에 막 알고 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주고 막 그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계약 위반이 되는데, 그 처음부터 어떤 금액에 대해서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보면 되죠.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사람을 설득하는 거고, 이제 예. 아무튼 뭐 그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렇겠네. 뭐지? 그렇게 영화를 하다 보면 뭐 금전적인 부담, 돈도 들어가고, 또 누군가를 섭섭하게 만들 경우가 있어요. 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그렇게 만들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 주위에 친구들이 나만 하질 않아요. 지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막 집을 하나 영화 찍으러 집을 빌려줬더니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막 파손시켜 놓고 막 집을 다 기스를 내놓고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뭐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 일을 도와줬는데 그 감독은 나중에 자기 일을 안 도와주고 섭섭하다, 그런 경우도 사실 있고, 제가 좀 그런 경우인데 도와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영화를 깊이 있게 파고들려면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그렇게 적은 돈으로 영화 찍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독립 장편 영화를 하나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대본 쓰고 나면 바로 찍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스텝은 저와 촬영기사 스텝은 그렇게 있으면 되고요. 배우분들은 대본상에 놓은 대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동시 녹음을 하면 되고 예. 촬영 기사님은 촬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면 되죠. 예. 그랬는데 이제 야외에서 인원 통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온 배우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인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치거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화를 계속 찍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감독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못하는 게 없어야지 상대방한테 이제 폐를 끼치는 게 좀 적어지고 그리고 영화를 계속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